자, 지수부등식. 자, 기본적으로 지수부등식 뭐에서부터 파악되는 걸 따지면 된다. 자, 지수방정식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봅시다. 자, 지수방정식 크게 두 가지 꼴이었어. 기본꼴, and 응용꼴. 기본꼴에 대한 내용은 뭐만 따지면 됐었다? 어떤 두 밑이 같은 지수 형태 안에서 우리는 지수 부분에 같다라는 내용만 놓고 문제를 풀면 돼. 되게 아주 간편하게 문제 볼 수 있는데 응용 형태가 문제였지. 자, 크게 몇 가지 있었어? 한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A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지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꼴, 일명 뭐라고 부른다?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 얘들은 전부 다 풀이법 뭐였어? 무조건 치환이었어. 두 번째,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이럴 때는 밑과 지수를 동시에 해석해서 맞는 내용 값을 찾아내자. 세 번째, 밑이 다른 경우. 근데 밑이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수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보다는 저쪽 넘어가서 로고에서 언급이 될 거야. 왜냐하면 밑이 다른 경우에는 지수 방정식의 일반적인 상황을 갖다 접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로그라는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줄 것이지 문제는 나중에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연립방정식.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수 분식도 똑같거든. 형태가. 똑같이 주어진 꼴 안에서 해결을 볼 거기 때문에, 즉 유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부등식. 자, 중학교 때 부등식 처음 배웠어. 근데 그 당시에 부등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냥 부등식을 풀자가 아니라 부등식은 되게 조심했어야 될 성질이 있어. 이런 걸 배웠어. 일명 부등식의 성질. 뭐 있었을까? 부등호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지. 무진장 중요하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 지수부등식도 부등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란 부분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방정식은 그런 고민할 일이 없거든. 그냥 등호 하나 쓴 거니까 같아지게 하는 것만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는 딴 거 없어. 이게 열나 중요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수부등식부터는 부등호의 방향이 단순하게 양쪽에다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또 있는 거야. 자, 그 내용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다? 똑같아. 얘는 다 알아. 왜?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걔 쓰고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 더 있어. 대부분 학생들 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틀려. 얘 때문에. 기껏 다 풀어놓고 쌤 제가 부등호를 신경 못 썼어요. 실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꼴은 좀 이따가 수업하고 난 다음에 볼 거야. 자, 그러면 지수부등식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기본꼴이야, 기본꼴.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밑이 같은 경우.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자, A의 fx제곱이 있고 A의 gx제곱이 있어. 만약에 등식이었으면 fx하고 gx 같으면 되는데 얘는 부등호를 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fx하고 어차피 a끼리 같으니까 fx하고 gx만 놓고 보겠지. 근데 조심할 게 뭐 있다. a가 1보다 작아서 감소함수였을 때, a가 1보다 커서 증가함수였을 때, 자, 이런 상황에선 fx하고 gx를 서로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을 잘 봐야 돼. 왜? 제 감소함수야. 이쯤에 x일 때 칩시다. 그럼 주어진 부분에서 a의 fx제곱은 어디쯤에 있다? 더 작잖아, 값이. 그럼 여기 부분에 뭐 있어? a의 fx제곱. 여기 부분에 a의 값이 크네.
요 부분 값이 a의 gx제곱, 이 부분이 a의 fx제곱. 이 꼴이겠지? 그치? 그럼 주어진 부분을 봤을 때 뭐냐? 자, 감소함수는 x의 값이 커질 때 반대로 값이 더 뭐가 되겠어? 작아지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fx하고 gx로 서로 비교할 텐데 이것을 끄집어내려서 서로 비교하시게 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되겠습니까? 네, 근데 자, 이거는 아까 질문 나왔었던 어떤 대소 비교에서도 갖다 썼었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대소 비교를 비교할 때 뭐였다? 밑을 보고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겠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여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거다. 반대 내용들. 그래서 항상 뭐야? 요 부분 조심해 줘야 돼. 감소함수면 바뀝니다. 증가함수는 고민할 게 없어요. 어차피 증가함수면 x의 값이, 자, 여기를 x로 잡지 말고 그냥 지수로 잡을까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도 커져. 따라서 이때는 고민할 거 없이 뭐 하면 돼? 지수 끄집어내려도 부등호가 바뀔 일은 없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 이거야. 두 번째. 미술 확인해야 돼. 어떤 것들? 주어진 부분에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부등호가 바뀐다. 이거 꼭 생각해 줘야 돼.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되겠습니까? 방정식은 고민할 게 없는데. 됐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꼴 밑이 같은 경우는 요것만 조심해주면 큰 문제는 없죠. 나머지 풀이법은 다 똑같아. 방정식이랑.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응용 형태. 자,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ax제곱 반복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 풀이법도 똑같아. 뭐부터 해? 딴 거 없어.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아. 뭐만 조심하면 돼? 부등호만 조심하면 돼. 다른 부분 없이. 두 번째 마찬가지. 자,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자, 어떤 경우를 보통 보자. 예를 들어서 x의 fx제곱, x의 gx제곱 그다 칩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fx하고 gx만 비교하면 되죠. 같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끄집어내서 볼 거야. 근데 부등호잖아.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모르잖아. 그치? 따라서 뭐 하자? x의 범위값, 무슨 범위값? 1보다 큰 케이스냐, 1보다 작은 케이스냐로 나누어서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x의 범위값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따져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요 부분이 좀 달라져,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밑이 다른 경우. 지수 자체로는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뭘 써야 된다? 로그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로그 들어가면 그때 언급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연립방정식. 우리가 지수방정식에는 연립방정식이 있었어. 자, 연립방정식 기본적 풀이법 뭐였습니까? 가근법 아니면 대입법이지. 아니면 그 주어진 지수방정식 꼴 자체가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부등식은 그딴 거 없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연립부등식 생각해보면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풀죠? 각각 따로 풀어서 나오는 근의 교집합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풀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풀 거야. 따로따로 뭘로? 이걸로. 풀어서 나오는 값만 교집합 찾아주면 돼. 되겠습니까? 따라서 고민할 거리는 없어요. 별로. 되나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저와 같은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는 이게 있네요. 아주 중요한.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요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다? 1학년 때 봤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무조건 판별식 문제였다. 이런 내용 배운 적 있지. 얘도 비슷해.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 따지면 한 5가지 종류. 여기서 시험에다가 딱 출제되기 다 가장 좋은 꼴들은 요 꼴. 이만큼을 보셔서 형태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맞춰서 이제 예제 문제를 하나씩 지금 짚고 넘어갈 거야. 자, 우선은 개념은 다음처럼 놓고 봅시다. 자, 그럼 넘어가서 봅시다. 98번. 자. 자, 주어진 부등식을 풀랍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거 봤을 때 어차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밑을 갖다가 공통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주어진 거 3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 자, 바꾸면 뭐가 돼?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지. 그쵸? 따라서 쟤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바뀐다고. 됩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풀이포죠. 자, 어떻게 해야 돼? 밑을 3분의 1로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지수하고 요거 지수만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밑을 봤더니 1보다 작아. 감소함수야. 그치? 따라서 뭐 돼야 돼?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x 부등호 바뀌어야 돼. 요 상황. 요것만 조심해주면 돼. 그러고 풀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 풀다가 아니면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꾸 까먹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까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정말 실수가 많다면 아예 애초부터 부등호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그치? 어떻게? 밑을 1보다 크게. 그래서 주어진 걸 갖다가 풀 수 있게 정리할 때 아예 애초부터 밑이 1보다 작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쟤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제곱 3의 2분의 1 x제곱. 이게 만들자고. 이래버리면 고민할 게 없잖아. 지수. 밑 1보다 커. 부등호 신경 쓸 일이 없거든. 그럼 풀면 되거든. 나는 이러한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나중에 얘가 부등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상황 파악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웬만하면 밑이 1보다 작다라면 크게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자, 98번 다음처럼. 자, 다음 넘어가죠. 99번 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99번. 아우, 딱 봐도 변형꼴이지. 자,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그냥 풀란 뜻인 거야. 그럼 쟤는 어차피 치환꼴이겠네, 형태가.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치환시키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우선
치환을 하든 뭘 하든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밑을 갖다가 정리해서 치환을 시키더라도 공통희세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하는 밑과 4라는 밑을 정리할 텐데, 자, 어떻게 하자? 웬만하면 또 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끔 밑 자체를 1보다 큰 꼴로 바꿔주는 작업을 자꾸 해주시면, 그래서 주어진 거 잡으면 뭐가 될까?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겠지. 그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려고. 됐나요? 그럼 쟤는 뭐가 되겠어? 자,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얘도 똑같이 밑을 2로 바꿔주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되겠지. 근데 뭡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겠네? 맞나요? 그래서 요 2랑 요 5랑 곱해서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6까지. 됐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지. 왜? 곱해서 16 더해서 10 2하고 8 있잖아.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는 치환해서 문제 풀겠지만 저 정도는 그냥 풀어도.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와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 0보다 작아 2차 부등식 꼴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보다 커 8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3제곱이어서 어차피 밑이 같은 꼴로 만들어 놨다라면 우리는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부등호의 방향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주어진 거 마이너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답을 잘못 쓰더라고.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부등호 바뀌어야 돼. 어제 수업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쌤 제가 이거 전체 마이너스 곱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썼어요. 이런 놈이 있다니까 진짜. 항상 부등호. 부등식은 무조건 긴장하고 풀어야 돼. 부등호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바뀌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전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때문에 항상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자꾸 해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죠. 자,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99번 다음처럼. 자, 다음 이번엔 100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밑이 똑같아.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돼. 그런데 밑이 몇인지를 몰라. 밑이 그냥 x거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x라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또는 x라는 밑이 1보다 클 때 따져야겠지.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여서 저기는 저식에서 지수를 끄집어내릴 때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돼?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바뀌어서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아니지. 증가함수니까 그냥 쓰면 되지. 돼요? 이래버리면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건 요 안에서 해결구란 뜻이니까 꼭 연립부등식 풀듯이. 그쵸? 그럼 정리하시면 2x 6이니까 x는 3이야. 똑같이 2x 6이니까 x는 3 이상인데 요 범위값이 그냥 근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서만 쓰여져야 됩니다. 따라서 교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와 3 이하의 교집합이면 얘가 근이죠. 두 번째 조건에서 뭐가 근이겠어? 1보다 커 3 이상이야. 얘가 근이겠지. 문제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엮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언급된 x가 1보다 작다와 1보다 크다는 것은 동시에 놓고 볼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또는의 관계면 우리가 집합에서 어떤 관계였어? 합집합이잖아. 그치? 합집합이야. 따라 뭐가 돼? 얘와 얘와의 합집합인 거야. 그래서 그는 뭐가 된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3 이상이다. 라고 명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 꼴의 부등식은 다음처럼 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케이스 분리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엔 어떤 유형? 그렇지. 자, 101번.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연립부등식이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다음과 같은 꼴의 연립부등식을 풀어봤었습니다. 자, 어떻게 풀죠? 만약에 이게 등호인 연립방정식이면 이 세 개의 식 중에 아무거나 두 개씩 묶어서 아무나 식을 만들면 되지. 그런데 이와 같은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두 개만 묶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만 만들 수 있다?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라는 요 형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벌써 배웠었습니다.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 저기는 저식.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2x제곱 이하. 그리고 어차피 연립부등식이면 이거 따로 푸고 이거 따로 푸서 교집합인 거잖아. 그래서 따로 쓸 거야. 쟤는 2x제곱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따로따로 풀어서 뭐다? 주어진 거 교집합 찾으면 되죠. 연립은 무조건 교집합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만 볼 건데 밑이 1보다 커. 부등호 안 바뀌어. 그냥 쓰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됐나요? 얘는요. 얘도 안 바뀐데 우선 정리부터 해야겠지. 2x제곱 2의 3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래서 2의 x제곱에 2의 3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와 얘라는 지수만 밑 1보다 크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그럼 x는 1 이하 되겠죠. 끝났죠? 주어진 두 값의 교집합.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102번. 뚜루루뚜뚜루 쪼쪼쪼쪼 쇼. 자, 보자.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자, 해석해야 돼. 어떤 부등식이 있어. 근데 이 부등식이 풀자가 아니라 자, 풀어서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값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저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이 된대. 뭔 말이야? 항상 성립하고 있대. 이 뜻이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개념과 똑같죠? 아, 얘는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구나. 그렇지? 근데 그 해석을 뭘로 할 거냐? 그래프로 할 거냐? 또 다른 내용을 할 것이냐? 자, 주어진 거 2에 여기 있을까요?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k 0보다 커. 항상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자, 풀던 해석을 하든 이 상태에서는 안 볼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항상 고쳐야지. 치환하겠지. 뭐래? 2차 함수 나오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 자, 어떤 치환이야? 내용을 변화시키는 치환인 거야. 그럼 새로운 조건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 새로운 조건에
얘는 포함되지 않아. 얘는 항상 맞아요. 주어진 부등식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 얘가 바뀐다. 원래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였었는데 t로 치환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져. 어디에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성립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아,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구나.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용이 바뀌면 뭐 달라지나요? 네,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의 2차 결이면 우리는 무조건 판별식을 쓸 수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풀어야 할 건 얘를 풀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야 돼. 뭘로 해석하다? 얘는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자, 어떻게? 요만큼 똑같이 마찬가지. ft라고 놓고 봤었을 경우, 자, fx는 t의 제곱. 이거 왜 x야? 되지? 2t 플러스 k 아래로 블록하죠. 그렇지? 그리고 꼭지점의 위치가 1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가 2면서 아래로 블록하는데 0보다 큰 범위에서 무조건 0보다 컸어야 돼. 라는 걸 만족시켜 주려면 자, 여기가 1이야. 맞나요?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에서만 본다? 여기에서만 볼 거다. 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양수여야 돼. 될까요? 이 모양 나오게 만들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 x축과 안 만나네? 그쵸? 판별식. 두 번째, 단순하게 x축과 안 만난 게 아니라 y절편 뭐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맞습니까? 이거 두 가지 만족하게 k값을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한수. 될까요? 다음과 같은 꼴. 자, 100번 문제, 102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문제 항상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참 다행스러운 건 풀이법이 매번 똑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보시면 된다. 아, 요 조건에서만 성립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럼 얘는 해설할 텐데 그래프로 봐서 이 모양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요 내용만 따져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102번은 저와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3번. 그쵸? 으쌰. 자, 어느 방사능물질은, 자, 문장제 문제야.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지수나 로그 파트에서, 이게 함수에서 나오건 방정식에서 나오건 부등식에서 나오건 상관없어. 지수 파트, 로그 파트에서 넣는 문장제 문제는 무조건 풀이법이 항상 비슷비슷해요. 자, 읽어보면 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돼서 일정한 비율? 뭔 말이겠어? R 대 이거지. 다시 말해 뭐가 되겠어? 곱하기 R인 거지. 그래서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답니다. 그럼 절반이면 R값이 몇이야? 2분의 1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반감기 문제라 그래. 반감기. 특별히 절반 줄어드는 형태꼴. 반감기. 자, 문제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원래 1024g이었어. 근데 4분의 1g으로 감소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려야 되느냐?
그럼 자, 이런 식의 문제 볼 때는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기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몇 년이 아니라 몇 번을 진행을 했냐. 이런 작업들이. 자, 얘는 무슨 작업이야? 감소되는 작업이지. 이 작업을 몇 회를 진행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야. 거기에다가 그 한 번 진행될 때마다 몇 년이 걸리지라는 걸 곱하기만 하면 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중에 어떤 특정 연수에 따라서 식 만들 때 이거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춘다? 몇 번을 진행을 시켰느냐. 자, 처음에 1024g이었어. 저 감소라는 작업을 한 번 진행시킬 거야. 반감기니까 2분의 1이었겠지. 그래서 몇 되겠어? 2분의 1에 1024. 그러면 두 번 똑같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었을 거야. 그럼 마찬가지 뭐 돼? 2분의 1에 제곱에 1024. 그럼 이런 식으로 몇 번 진행하자? n번 진행을 했대요. 그럼 어차피 주어진 식은 규칙적으로 적용이 될 테니까 얘도 2분의 1에 n제곱에 1024g이었겠지. 됐죠? 자, 이렇게 식이 정리된 건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 언급된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풀자. 그게 지수로 풀릴 수도 있고 로그로 풀릴 수도 있고 방정식을 써서 문제 풀 수도 있고 부등식을 써서 문제 풀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 내용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아래 문제 뭐가 돼? 얘가 몇 그램 돼야 된다? 4분의 1g 돼야 돼. 자, 그러면 주어진 2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4제곱 n제곱 곱하기 1024g이 4분의 1 된대. 이거 되는 n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뭐겠어? 50n년인 거야.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n만 찾으면 돼. 될까요? 자, 어떻게 해? 방정식이네?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지수 방정식 풀 수 있겠지. 그쵸? 따라서 2의 마이너스 n제곱, 2의 10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 정리하시면 2의 10 마이너스 n제곱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따라서 뭐만 풀면 된다? 10 마이너스 n 값은 마이너스 2다. 즉 n은 12. 12번 반감기를 거치면 4분의 1g 된다. 그래서 답은 몇? 600년.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죠. 되겠습니까? 자, 103번 문제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값 이거 또 나와. 그때 로그로 풀겠지만 됐나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10강 지수의 부등식을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